이게 다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의 욕구들을 좀 펼쳐놨어요. 여러분 손을 모두 다 배에다 대보시고요. 내가 살면서 이게 우리 몸의 가운데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내가 오늘 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내가 공부를 하러 학원을 등록했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안에서 자 이제 우리는 뭘 찾아볼 거냐면 내가 후회됐었던 화를 냈는데 그때 사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혹은 이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억울하고 되게 부당한 일이야.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때 내가 원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 느끼는 건데 일단 싸우다 보면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저한테 대들니까. 그리고 제가 화내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이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제가 화를 더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이 정도는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정도는 네가 했어야 되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네네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손을 여기다 대보세요. 아이가 대든다고 생각했을 때죠. 대든다고. 네, 내 아이가 나한테 대든다고 생각했을 때, 네. 자 손을 배에 내리시고요. 나한테 중요했던 건 존중이구나. 네. 그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대든다는 생각은 버리고요. 네. 나한테 중요한 건 존중이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존중받고 싶을 때 아이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아이가 화가 나더라도 저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나 문구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좋겠어요. 네네. 그 얘기를 사실은 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면 뛰지 마라는 때리지 마라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너가 걸어와서 말해. 혹은 화가 나면 친구를 때리지 마가 아니라 엄마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해. 이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실행할 수 있는 수행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너가 엄마한테 말을 할 때는 꼭 앞에 마지막 어미에 뭐뭐 할까요? 라는 존댓말로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부탁을 평소에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중요한 건 너가 엄마한테 대들 때 엄마가 화가 나가 아니야. 엄마한테 중요한 건 존중이야. 서로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때는 너가 엄마한테 존댓말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겠어? 걔가 괜찮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실을 한번 네네. 좀 선생님께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네. 실은 진짜 거의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둘째랑 싸웠다는 표현이 아니죠. 제가 많이 좀 화를 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고 하다가 본인 좀 몇 개 틀린 걸 제가 봐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눈빛이 돌변하면서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시간 낭비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화풀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나 그냥 안 할래. 야,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그 친구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폭발이 되더라고요. 야,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겠다면 네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안 해도 돼. 나 먹고 살 수 있잖아. 당장 나가, 네가. 나갖고 네가 얼마라도 벌을 수 있나 벌어봐. 그렇게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되돌아봤을 때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비난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A가 B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부모든 무슨 다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B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B가 그럼 너도 한번 나만큼 고통스러워봐 하면서 또 한번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만할 수 있을까? 그 카드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질 때 중간에 사실 판 깨고 나오는 건 되게 매너가 안 좋은 거지만 비난 게임은 가장 좋은 매너가 중간에 판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하는 비난 속에는요 대부분 맞는 말도 많아요.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엄마 맨날 TV 드라마만 보잖아.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그걸 웃음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아들의 욕구가 뭘까요? 아들의 욕구는 그러니까 진짜 답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못 푸는 문제를 계속 강요하니까 거기서는 놔버리는 게 딱 보이니까 아빠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예. 사실 아이가 진짜 원했던 건 여기서만 한번 찾아보면 능력과 자신감이죠. 자기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너도 잘하고 싶을 거야. 너도 이거 좀 쉽게 하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안 되니까 짜증 날 거야. 아빠도 중요한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아빠는 도전일 수도 있고 가르침일 수도 있죠.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계속 이걸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너랑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한 30분 쉬었다 다시 만나자. 그리고 포기는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손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대시고요. 아까 분노는 다 생각에서 왔잖아요. 이 생각에서 입으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이건 다 실패예요. 화가 날 때 올라오는 생각을 입으로 낸다? 이거는 다 실패하는 대화예요. 거짓말하지 마. 딱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얘기를 해봐. 그래야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는 건 어쩌면 아이가 이 행동 속에 엄마의 욕구가 뭔지를 이해시켜주는 거고, 우리가 아이를 이해한다는 것도 아이의 행동 밑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결국은 신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을 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욕구를 말하라는 신호예요. 내 욕구를 발견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욕구까지 발견하면 그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올수록, 그 분노의 강도가 세질수록 저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내 욕구를 먼저 표현하고 거기에 여유가 된다면 그 아이의 욕구도 좀 꺼내보세요. 욕구만 보면 버릇없는 애가 없고 폭력적인 애가 없고 문제아가 없습니다. 욕구만 보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분노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달라요. 양상은 그냥 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기저에 불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불안이라면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이러다 내가 잘못될지도 몰라가 불안이지, 내 기대가 무너졌어,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하는 분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행동은 같아도 그 기저에 있는 불안과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안은 제가 성격 검사를 했었는데 저는 신경성 수치가 되게 높아요.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성 수치가 높다는 건 뭐죠?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저는 남편이 그 대리석을 깔아놨는데 늘 불만이에요. 왜 이걸 깔아서 내가 자빠져서 내가 머리라도 깨지면 어떡할 거야. 근데 남편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저희 집은 불안이 다 높아서 저는 이 불안이 늘 제 삶의 화두였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도전하질 못해요.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서 계속 꿈찔꿈찔거리는데 이게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다른 사람의 사례처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 한 15년 전쯤에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두발 자전거를. 그 15년 전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 번에 탔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한 번에 탔는데 보통 엄마들은 그럼 막 세상에 제 천재인가 봐요.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자,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기능하지 못하고. 아이고. 난 그러면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쫙 쓰는 거예요. 너무 나가시네. 불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안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오게 하는데 이러다 내 앞날이 잘못될지도 몰라. 이러다의 나라는 주어는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우리 아이가 잘못될지도 몰라. 우리 집이 잘못될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이 잘못될지도 몰라. 이 세상이 잘못될지도 몰라. 이 사회가 잘못될지도 몰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불안 좀 많이 느끼시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듣고 보니까 내 삶엔 기본적으로 좀 불안이 있다. 자, 일단 제가 손을 들게요. 아우, 불안. 꽤 있으시네요. 좋아요. 저도 분노보다는 이제 불안이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빠가 되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불과 진짜 엊그제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첫째인데 아니 아빠 그래서 아니 동물도 네 발로 뛰어야 빠른데 그래서 아니 우리도 네 발로 뛰면 빠르지 않아요 하면서 교실을 네 발로 한번 뛰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랬어? 6학년인데 네 발로 교실을 뛰었어. 그래서 애들이 웃겼대요. 근데 불안이 갑자기 확 엄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건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때 불안이.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뭐예요?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이 우리 애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그렇죠. 그거였나요? 예. 아이가 잘 커야 되는데라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불안이 실은 많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네. 통제권이랑 되게 많은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운전하는 사람 멀미가 없잖아요. 옆자리나 뒷자리 사람 맞아. 엄청 멀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권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멘탈이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 이러다가 우리 애가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될지도 몰라. 선생님이 이러다가 우리 애를 싫어할지도 몰라. 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불안입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했어요. 또 있으세요? 불안하신 분들. 어떤 경우,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네, 권희연 어머니.
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게 설사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내가 수습하면 되고 내가 책임지면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커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 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이 매일매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키워서 이상한 성인이 되면 어떡하나? 잘못 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불안한 네네. 엄마라고 명사를.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래서 네.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 게 보이면 좀 한두 번 봐줄 법도 한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봐주면 이게 계속 고착이 돼서 습관이 돼서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좀 저의 불안이 좀 가장 큰 아이와 마찰에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건 그러면 나 얘 불안 높은데 끝인가? 아니에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또 성공 확률이 높아요. 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냥 몸이 아픈데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책이라도 한 장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신경성 수치가 높고 성실성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기까지 하고 불안도가 높으니까 맡은 바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정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생각으로 이제 딱 가잖아요. 우리 항상 손을 쓰잖아요. 불안이라는 정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분노라는 정서도 여기 있지만 생각으로 갔듯이 불안에는 첫 번째 사람들과 세상은 위험해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앞날,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몰라, 우리 아이가 잘못될지도 몰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부모가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부모는 가장 주고 싶지 않은 게 아이의 불안인데 그걸 가장 빨리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예전에 교육생 한 사람은요, 이 아이가 제 내담자였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방광염. 만성 방광염이 있어요. 대학생 여자아이가. 이게 왜 생겼냐 그랬더니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전교 2등을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때부터 너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네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 불안이 엄청 높았거든요. 3시간은 일단 책상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쉬가 마려워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3시간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유수한 정말 넘버 3 안에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가장 좋다는 그 대학은 못 갔어요. 첫날 엄마한테 들었던 말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러니였어요. 바로 이걸 보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정서와 그 어떤 순간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애 인생에 앞으로 그 창창한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항상 보면서 살아오신 분 여기 계세요? 노력하니까 다 되더라 인생이라는 게. 뭐 인생 쉽지 않냐. 1 더하기 1은 2 아니냐. 인생의 공식은 확실하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는 이제 다 부모가 되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를 낳기 전에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 전에 깨달아요. 우리 부모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가 되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달래도 뺑뺑 울면서 밤새 잠 안 자는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게 내 뜻대로 이게 되는 존재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잘 안 됐을 때 올라오는 감정들이에요.